네, 안녕하세요. 산소리 숲마을의 민들레 김정숙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있는 나무, 오동나무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동이란 속이 비어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있기도 하고요. 목재가 가볍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동나무는 성장이 빨라 15년 정도 키우면 장롱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는 지하수와 땅속에 있는 동물의 썩은 쓰레기를 빠르게 분해시켜 땅의 오염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동나무는 목재가 굉장히 가볍고 마찰에 강하며 곰팡이가 생기지도 않으면서 습기에 잘 견디어 예로부터 장롱, 책상, 가야금, 장구 만드는데 좋은 재료가 되었고요. 국가의 기밀 문서 보관함으로도 많이 애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필이 없던 시절에는 오동나무를 태워서 그 숯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여수 오동도라는 데를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자, 여수에 오동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멀리서 바라보면 섬 전체가 마치 커다란 오동나무 잎사귀처럼 보여서 오동도라 하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답니다. 자, 오동나무 열매는 초겨울에 종자를 바람에 날려 보내는데 이때 모든 종자를 날려 보내지 않고 일부는 열매 속에 남겨두어 봄이 오기 전에 혹여 산불이 나거나 하면 이 남은 종자를 떨어뜨려 재빨리 싹을 틔우려는 오동나무의 생존 전략입니다. 살충제가 없던 시절 재래식 화장실에 생긴 구더기를 죽이는데 오동나무 잎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나무라 관심이 많이 두지는 않지만 이렇게 숲의 나무들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 나름의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도 숲의 자연의 지혜를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일상, 저와 함께 가볍게 몸을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얼굴에 쌓여있는 긴장을 풀어보시고 목과 어깨, 가슴에 쌓여있는 긴장을 풀어보시고 허리, 엉덩이, 다리에 있는 긴장을 풀어주시겠습니다. 호흡을 깊게 3번 정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코로 길게 들여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쉽니다. 2번 더 하겠습니다. 코로 깊게 들여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쉽니다.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가볍게 두 눈을 뜨시고 자, 앞쪽으로 깍지를 끼워 쭉 뻗어줍니다. 팔을 쭉 뻗어서 내쉬는 호흡에 머리 위로 쭉 기지개 피듯이 쭉쭉 올라갑니다. 척추가 길어집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짝깍지 낀 손을 풀어서 머리 뒤로 가져가 양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양쪽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시선은 왼쪽 천장을 바라봅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정면으로 돌아와서 반대로도 합니다. 왼쪽으로 천천히 내려가 갈비뼈 사이사이가 늘어납니다. 숨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고, 정면으로 돌아와 크게 원그리면서 등 뒤로 해서 깍지를 낍니다. 고개를 풀어주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 토하는 숨에 고개를 오른쪽 멀리 보냅니다. 귀와 어깨가 멀어집니다. 들여 마시면서 돌아와 내쉬는 숨에 오른쪽 왼쪽 멀리 보냅니다. 귀와 어깨가 멀어집니다. 숨 들여 마시면서 돌아와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뒤로 툭 떨굽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정면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크게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 크게 원 그리면서 돌아와 내쉽니다. 반대로도 같이 합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크게 원 그립니다. 돌아와 정면 바라봅니다. 깍지를 풀고 오른손 앞으로 쭉 뻗어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자, 왼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몸쪽으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팔에 느껴지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자,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자, 손등을 바깥으로 하여, 자, 손등을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시원한 듯 아픈 듯, 아픈 듯 시원함을 느낍니다.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자, 손을 풀어, 자, 팔꿈치 가장 가까운 근처 똥똥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자,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가벼운 통증이 있습니다. 자, 반대쪽 왼손 쭉 뻗어서 손바닥이 정면, 손바닥을 잡고 몸쪽으로 당깁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자, 손등을 바깥쪽으로 하여 손등을 잡고 몸쪽으로 당깁니다. 자극을 느껴봅니다.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고, 손을 풀어 팔꿈치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시원한 듯 아픈 듯, 아픈 듯 시원함을 느끼십니다. 자, 손을 풀고 오른손을 의자 뒤로 보내시고 왼손은 오른쪽 무릎 바깥쪽을 잡고 척추를 비틀어 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무릎이 안쪽으로 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숨 들여 마시고 토하는 숨에 어깨를 조금 더 뒤로 보냅니다.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돌아와 반대로도 합니다. 왼손 의자 뒤로 가져가 오른손은 무릎 바깥쪽을 잡고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뒤로 멀리 바라봅니다.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조금 더 멀리 보냅니다. 숨 들여 마시면서 돌아오고 정면 바라봅니다. 자, 골반 풀어주시겠습니다. 왼발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양손으로 발목과 무릎을 잡으시고 척추를 바르게 세워놓으시고 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체 앞으로 내려갑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왼쪽에 느껴지는 감각을 바라봅니다. 왼쪽 엉덩이가 아픈 듯 시원합니다. 자, 돌아와 발 반대로도 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왼 무릎에 올려놓으시고 양손을 무릎과 발목을 잡습니다. 허리를 반드시 세워놓으시고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가. 자, 오른쪽 엉덩이에 자극이 느껴집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돌아와 다리를 풀고 자, 이번에는 어깨 넓이보다 2배 정도 넓게 벌리시고 양발을 45도로 접어서 자, 그대로 상체 왼쪽 어깨가 오른쪽을 향합니다. 시선은 뒤로 향합니다.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들여 마시고 내쉬고 정면 돌아와서 반대로도 합니다. 오른쪽 어깨가 왼쪽을 향합니다.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그대로 돌아와 다리를 지그재그로 모아서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척추 다시 한번 반듯하게 세워놓으시고 두 눈을 한 번 더 살며시 감으십니다. 호흡 3번 가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코로 길게 내쉽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하루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명상가 수냐 김연희입니다. 지금 저는 숲속의 작은 계곡에 와 있습니다. 숲속의 작은 계곡은 힐링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계곡 근처에는 음이온이 많이 나옵니다. 음이온은 산성화된 우리 몸을 중성화 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근처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그리고 푸른 자연 경관, 물소리가 우리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휑 비어있고 맑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생각들과 분노, 미움, 욕심으로 새카맣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도 매일같이 비워주고 씻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마음 비우기 명상, 물소리 명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곡에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저의 멘트를 따라 명상을
해보도록 해요. 자, 먼저 두 손을 위로 탈탈탈탈 털어주세요. 탈탈탈 털고 두 손을 허벅지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양 입꼬리를 올려서 미소를 짓고 눈은 감거나 떠도 좋습니다. 코로 가슴 가득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물소리 듣기 명상은 마음을 집중해서 물소리를 듣고 상상력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잠시 물소리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물소리에 마음을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자, 이제 상상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흘려보내고 싶은 감정들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계곡에 낙엽을 한 장 뜯어서 나뭇잎 위에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고 싶은 근심, 걱정, 미움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흘려보내주세요. 생각은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나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이 계곡에서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간다고 상상을 해주세요. 우리 마음은 상상하는 대로 경험합니다. 와, 이제 마음이 맑아지고 개운해졌습니다. 아주 가볍고 편안합니다. 눈 떠주시고요. 이 마음 비우기 물소리 명상은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하면 좋습니다.
하루에 쌓였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물소리와 함께 다 흘려보내고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해요. 물소리 명상,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소리 숲마을 원예치유사 국은진입니다. 숲체험 잘하고 오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반려식물 심기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의 식물은 국화입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자, 꽃향기 한번 다 같이 맡아볼게요. 향기가 잘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꽃을 살살살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입이랑 다시 한번 꽃향기를 맡아보세요. 식물의 녹색은 음이온과 그다음에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식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식물 한번 심어볼까요? 오늘의 준비물은 상토와 마사토, 그다음에 화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식물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배수망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집에 있는 가위, 어떤 가위라도 상관이 없어요. 식물을 살짝 자를 수 있게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화분에 배수망을 깔아 줄 거예요. 근데 화분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구멍이 흙이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흙을 빠져나가지 않게 배수망을 가운데 잘 놓으시고요. 깔아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마사토를 넣어줄 거예요. 마사토는 위에 상토가 머금고 있는 물을 빠르게 빼주는 역할을 해요. 고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사토를 1cm에서 2cm 정도 깔아주실 거예요. 먼저 마사토를, 자, 배수망이 옆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깔아주세요. 마사토를 까셨으면 상토를 깔아줄게요. 상토는 화분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상토를 준비해 주셨으면은요, 꽃을 준비해 볼게요. 자, 꽃을 빼실 때는 빼기 전에 먼저 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시든 잎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세요. 시든 잎, 병든 잎,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꺾여진 것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면 그 꺾여진 식물 같은 경우는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식물이 상처를 입지 않게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식물의 윗부분을, 뿌리 윗부분을 잡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식물의 밑부분을 손으로 살살 밀어주시면서 화분을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쏙 빠집니다. 자, 이렇게 빠지면요,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잔뿌리들이 많이 뭉쳐 있죠. 이런 잔뿌리들을 살짝 제거를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흙들도 제거를 해주실 거예요. 밑에 있는 흙을 제거하는 이유는 이미 위에 있는 식물이 영양분을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여기는 흙이 필요가 없어요. 새 흙으로 갈아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를 이만큼 제거를 해줄게요. 제거를 하다가 이렇게 굵은 뿌리 정도가 나오면은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굵은 뿌리가 너무 많게 되면 영양분을 너무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굵은 뿌리는 제거를 해주시면 좋고요. 식물이 크는 거는 작은 뿌리가 하기 때문에 굵은 뿌리는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물의 맨 윗부분의 흙도 덜어주세요. 털어주시면
윗부분의 흙은 병충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 흙을 털고 밑에 있는 이파리 정리해 주시고 나서요. 자, 이 정도 남았을 때 자, 화분에 집어 넣는데요. 화분에 집어 넣기 전에 화분에서 한 2cm에서 3cm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상토를 집어 넣으셔서 화분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화분에 흙을 너무 많이 넣었다 생각하시면 화분에 있는 흙을 덜어 주시거나 썩으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화분에 집어 넣고요. 자, 바닥에 있는 아까 털어낸 흙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병충해를 입었던 흙이거나 영양가가 아예 없는 흙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두시고요. 우리가 상토를 쓸 거예요. 상토를 집어 넣으실 때 뿌리 부분은 건들지 않고요. 화분에 가해 쪽으로, 이 가해 쪽으로 살살 밀어주세요. 그리고 넣어주시면서 밀어주시고, 자, 돌려가면서 넣어주시면서 밀어주시고요. 한번 톡톡 흔들어 주세요. 화분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살살 흔들어 주시면서 상토를 채워주세요. 자, 상토를 채우실 때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살살 눌러주세요. 너무 꾹꾹 누르게 되면은 배수가 불량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꾹꾹은 아니고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짝 누르시면 나중에 물을 주시면 얘가 가라앉게 되니까 너무 꾹꾹 안 눌러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화분에 식물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살짝. 자, 화분 심기 완성입니다. 그럼 다 같이 물을 한번 줘볼게요. 화분에 물을 흠뻑 줄 거예요. 그리고 물이 밑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주시면 안 되고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주시면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물이 뿌리가 그쪽으로만 자라게 되기 때문에 물을 골고루 주시는 게 좋고요. 흠뻑 밑으로 빠질 때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2번 정도 반복해서 물을 줄 거예요. 자, 물을 자, 보이시죠? 물이 이렇게 빠져나올 때까지 2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물이 어느 정도 싹 빠지고 난 뒤에 화분 받침에 옮겨서 자, 이렇게 완성인데요. 이거를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베란다 이런 데다 놓고요. 자꾸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얘를 고정을 가만히 두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잘 생성이 되는데 자꾸 움직이시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키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국화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겉표면이 마르게 되면 물을 흠뻑 주세요. 물이 화분 밑으로 빠질 정도로 물을 흠뻑 주시고요. 자, 꽃을 다 보시고 난 뒤에 화분은 버리면 안 되겠죠. 국화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한 번만 보고 버리는 게 아니고 꽃이 지면 전체적으로 화분의 선에 맞춰서 식물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베란다 통풍이 잘 되고 따뜻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시고요. 이렇게 키우시다가 봄이 되면 여러분 새순이 한 뼘 정도 키웠을 때 순치기를 해주세요. 이거를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아주 예쁜 국화가 다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싱그러운 꽃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